암을 보는 시각 자체가 한의학적인 시각 또는 서양의학적인 시각이 다른 건 아닙니다. 암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로 해서 생기는 신생물이라는 관점은 동일하지만 이 암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서양의학적인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말하는 어떤 항암이라든지 또는 수술적인 방법,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이렇게 3대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에 끼치는 부작용도 사실은 그 장점만큼이나 현재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항암제가 우리 인류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 아직 한 세기가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암 치료 성적을 봤을 때 과연 항암제가 계속 개발되는 것만큼 암 치료 성적이 상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진료하면서 봤을 때 예전에도 우리 선임들도 암에 대해서 분명히 진료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료한 기록들을 보면 우리 전기가 약해졌을 때 우리 몸에서 나쁜 기운이 생성된다, 이런 이제 단순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서 암이 생성될 때 어떤 여건들을 먼저 살폈거든요. 실제로 똑같은 종양이 있지만 똑같은 암이 있을 때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성장 속도가 완만한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암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암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다면 사실 어떤 독한 치료, 힘든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의학적인 암 치료의 접근법입니다. 현재 한방 암 시장은 이제 개척 단계에 있고, 현재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방 치료가 더 적합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서양의학적인 치료법들,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항암을 같이 하시면서 그러한 치료들로부터 몸을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막아주고, 그런 항암의 후유증이라든지 수술이나 방사선의 후유증들을 좀 이렇게 예방해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내는 보조적인 치료를 현재는 가장 중점을 두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하는 가장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보조적인 치료에서 보조적인 치료라는 것이 결국은 항암의 효과를 상승시켜 줄 수 있고, 항암이 효과가 있었을 때 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게 현재까지 한방 암 치료에서 주된 분야이지만, 상당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암을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상황으로 인해서 또는 더 이상 항암을 할 수 없는,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항암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한방 치료만으로 암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 환자분의 의지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일정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방으로 암 치료를 할 때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술 후에 특별하게 이제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조기 암 경우에죠. 그렇지만 재발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발률도 조기 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우리가 2기 암 같은 경우 수술을 하고 사실은 재발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 때도 항암을 하는 이유도 그런 재발의, 환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나는 1, 2기밖에 안 됐는데 항암을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이나마 재발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항암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 후에 항암 치료에 있어서 재발 확률을 낮춰준다는 보고는 사실 크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이유는 사실 항암이나 어떤 수술, 방사선 치료가 너무 내 몸에 주는 피해가 너무 크고, 그 치료로 인해서 종양 또는 암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정작 그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몸 상황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 병행 치료를 하게 되면, 한방 치료와 같이 하게 되면 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게 되는, 그래서 환자의 궁극적으로 봤을 때 치료율이라든지 최종 생존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방 치료에 있어서 한방만의 치료는 정말 말기에서 사용의학적인 어떤 치료법이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한방 치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치료의 목적은 한방, 양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면, 적극적으로 협진을 통해서 정말 환자가 삶의 질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항암 치료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현재 한방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라는 국립 암센터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암 발생의 기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는 체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긴 그렇죠. 그러니까 체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정상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암 진단을 받지 않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누구나 1000만 개 정도의 암세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양표지자라는 검사를 할 경우에 종양표지자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누구나 있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생겨나지만,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 몸의 면역세포, 우리가 흔히 NK셀이라고 부르는 내추럴 킬러셀들이 그 이외에도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다 적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암세포가 어떤 군집을 형성해서 이제 암으로, 고형암으로 발전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이 일정 정도 이상 축적이 돼서 드디어 이제 고형암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암 치료에서도 똑같습니다. 암이 발생한 원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암으로,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충분히 올려줘서 또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줘서 그러한 기능들을 다시 살려준다면, 그렇다면 암세포를 내 몸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암 치료에서 치료 방향은 크게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당연히 항암의 부작용으로부터 몸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항암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항암의 효과가 있는 그런 좀 더 공격적인 약들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면역을 높여주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보다는 약간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몸을 너무 힘들게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항암제가 개발될 때 우리가 실험실적인 방법을 씁니다. 실험실적인 방법이라는 건 암세포주를 이용해서 암세포주에 특정 약물에서 추출한 성분들을 넣었을 때 암세포를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실적인 방법들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임상 실험을 들어가는 거죠. 임상 실험 우리가 1상, 2상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한방 쪽에서 쓰는 약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제 항암제로 개발되는 경우는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사실 경제성, 그러니까 효과도 효과지만 경제성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약들에 비해서 상품성 이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사장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식품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반 한약재들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는 약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농도의 차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양리학적인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면역 치료제,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인체에 주는 부작용은 없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약을 썼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죽인다고 했을 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고 했을 때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농도를 높여서 사용하는 것이 현재 이제 항암제로 개발된 방식이라면, 저희가 쓰는 직접적인 공격력을 갖춘 약제의 경우에는 조금씩 몸에서 해롭지 않게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농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치료하는 목표 자체를, 그러니까 서양적인 시각에서는 암세포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암세포에 대해서 성장을 억제하고 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꼭 이 약, 우리가 항암제로 쓰고 있는 이 약에만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도 또 얘를 억제할 수 있고 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사실 직접적인 공격력을 갖춘 약을 그렇게 다른 세포에까지, 사실 다른 세포는 면역세포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면 우리 인체 면역력이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면역세포를 같이 공격하면서까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공격력을 갖춘 약이 내 몸의 면역세포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을 쓰는 것이고, 그러면서 면역력을 도와주는 약도 같이 쓰는 방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사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근거에서 항암 치료하고 병행하거나 방사선 치료 병행하면서 우리가 조금 환자에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시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조금 이런 과정들이 쌓인다면 정말 두 치료법들이, 면역치료하고 암에 대한 직접 공격력을 갖춘 치료법들이 정말 절충점, 어떤 합의점을 딱 찾는다고 하면 가장 좋은 제3의 치료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약물 기전은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실험실적인 연구 또는 임상적인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고, 실제로 면역요법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만 기인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우리가 대표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암 환자들이 현재 존재하는 항암 치료나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들은 자연요법들을 이용한 면역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전해오면서 한의학적인 방법들과 접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서양의학적인 양리적 효과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보양식 또는 이제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가장 많이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홍삼이겠죠. 어떤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중에서 RH3, RB2 이런 성분들은 사실 면역력을 끌어올린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약물에서 특정 성분들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는 NK셀들을 증폭시키고 이런 연구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어떤 다른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과연 암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게 내 몸에 있는 건데 내 몸에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내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정상적이지 않는데 얘를 반드시 없애는 것만이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얘를 없애는 것만이 치료의 목표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치료를 하면서 CT를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CT에서 암 크기가 줄어들고 하는 것이 과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환자가 그만큼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최근에 밝혀진 서양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로 어떤 CT 결과, 그러니까 암 사이즈가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보다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데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QOL이 가장 오히려 환자의 최종 상태를 더 반영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팔로우라고 하죠. 팔로우업을 할 때도 환자 상태를 쭉 지켜볼 때 요즘 꼭 CT를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의 질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예후를 반영한다는 것도 많이 있고 연구 결과도 그렇게 보면 한방에서 단지 몸을 좀 편하게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가 몸을 편할 수는 없습니다. 암이 좋아지지 않고 몸이 좋아지지 않고 몸이 편해지는 방법은 어떠한 약을 써도 쉽지 않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서 암 환자가 몸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건 그만큼 몸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암이 단지 현재 좀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 똑같은 대상자를 두고 이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결과를 봤을 때는 실제로는 정말 일반적인 컨디션, 그다음에 환자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한 분들이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서 아직은 지금까지 모든 연구 결과들이나 또는 암 환자의 어떤 예후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단순하게 현재까지는 어떤 암 사이즈의 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은 진료의 중심, 치료의 중심은 모두 다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표현을 의료 서비스적인 마인드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치료를 이루는 모든 치료 기술 또는 의료 기술들의 핵심도 환자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암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모든 지표들을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 저희가 진료하는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한방병원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암 환자를 진료하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암 환자만을 전담해서 치료하고 또 한 환자에게 의사와 또 그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간호사가 전담으로 해서 1대1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을 모든 의료진이 다 공유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전담 의사와 전담 간호사가 직접적인 케어를 통해서 환자가 단지 병원에 내원해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암 환자의 치료가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정생활이라든지 다른 운동, 그 다음에 식생, 음식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다 조화를 이루었을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방법들을 의료진들이 각각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